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까지도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검은 무슨 요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검은 요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도 녹록치 않고요.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이라면 장중의 낙폭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라는 측면일 겁니다. 현 상황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합니다. 시장 상황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고 이로 인해서 중국 시장도 좋지 못하고 중국 시장이 2,588포인트 현재도 하락 추세입니다. 또 미국 시장 역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 실적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전일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신흥국 증시들 특히 아시아 증시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전국 불안 나오고 있고요. 반등 시그널이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긴 한데 이마저도 무색할 만큼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이나 외국인 매도가 강한 상황으로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주요한 것 같은데요. 거래소는 빨간불 보이는 종목 찾기 어렵습니다. 전일 어닝 쇼크로 하락했던 현대차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반등이 소폭씩 나오는데 기아차의 흑자 전환이 주요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종목별 장세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종목만 소폭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좀 어지럽고 어려운 시장일 수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한 주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유가의 급등 그리고 지수 폭락으로 인해 소비자 불안감이 가중되며 10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9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8월 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증시 급락과 관련해 시장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래소 측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무역 분쟁 장기화, 세계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주요 지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예방 등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통상임금 비용 반영에 따른 기저휴가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14조 743억 원, 영업이익은 1,70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2,978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순손실 2,918억 원에서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9일부터 30일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합니다.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29일부터 30일 방한해 한국 정부의 카운터파트들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또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양 측은 북한의 불참으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로드맵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030포인트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훨씬 더 심했었는데 일단은 낙폭이 1% 중반대까지 잦아든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2009포인트대까지 내려가면서 2000선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2009포인트부터 조금씩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 오늘도 팝니다. 외국인이 1,692억 원이나 팔고요. 기관도 53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도 매수에 나서고 있긴 한데 역부족이고요. 개인이 오랜만에 지금 하락장에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2,114억 원.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까지는 폭락장에서 매도, 투매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폭락장에서 주워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0.12%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하락폭이 꽤 있었는데 모두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하락에서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낙폭 줄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데 3.7%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말씀드린 대로 전일 어닝 쇼크에 의한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1,000원까지 1,000원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급락하고요. SK텔레콤도 어제까지 잘 버티다가 오늘 빠집니다. 포스코, KB금융도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가 0.79% 빠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10만 7천원대까지 밀려갑니다. SK이노베이션도 20만 5천원, 그리고 삼성생명도 9만 1,000원대까지 밀려왔고요. 현대모비스가 반등이 그나마 3%대로 나오고 있고 지금 시총에는 잡히지 않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운송장비업 쪽만 괜찮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1.22포인트 2.27% 급락입니다. 670선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658포인트대까지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정오경에 쭉 빠져내려갔다가 지금 조금씩 지수가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700포인트 붕괴된 지 하루 만에 지금 바로 이렇게 급락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의 투매 현상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752억 원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어제는 사다가 오늘은 또 파네요. 631억 원 팔고요. 기관도 팝니다.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 쪽에선 역시나 사주지만 전 주체가 골고루 매도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이고요. 신라제, CJ, E&M 3%씩 급락합니다. 포스코 캠텍 보합이고요. HLB가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스가 2.5% 하락이고요.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스튜디오, 메디톡스 빠지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휴젤의 오늘 어닝쇼크 같은 종목군에서 역시나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롱티슈진도 급락이고요. 어느새 4만원 붕괴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 SK머티리얼즈 오늘도 3%대에 최근 들어서 급락세 이어갑니다. 컴투스가 그나마 좀 버텨줍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탄탄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올라갑니다. 5원 60전이나 올라가면서 1140원대 뚫고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등 시그널이 조금씩 포착이 됐다라고 어제 장 끝나면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미국장도 괜찮았는데 우리 시장 반등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시장 왜 그런 거죠? 네, 꼬일 대로 꼬인 심리가 그대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반등에 대해서 무게를 얼만큼 두느냐보다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이유가 무엇보다도 지금 나오는 악재가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크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다시 반등했다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끌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유럽 관련된 노이즈들이 또 하나의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미국 시장마저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가이던스가 하향되기 시작하면서 이 향후 한국의 어떤 기업들한테도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타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쪽에 대한 시각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 며칠 전에 나왔던 이 베이지북 관련된 커멘트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완만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요인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영향이 들어오는 부분 쪽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고용 관련된 쪽은 물론 고용 지표가 좋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은 건 좋은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코멘트도 좀 새롭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내 증시의 어떤 국내 경기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만약에 글로벌 여러 가지 악재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부분만 탄탄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를 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이번에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을 봤을 때 0.6%로 발표를 했죠. 그러면 곱하기 4하면은 2.4%입니다. 그러면 한은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까지 낮췄는데 그에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라는 어떤 관측들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얘기 나오는 일단 GDP 성장 관련돼서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정부 소비만 늘어나고 있을 뿐 민간 소비는 예전부터 안 좋았고요. 특히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5개월, 6개월째 이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설비를 늘려서 그래서 돈 벌 기회가 많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투자를 늘릴 텐데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현상들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라는 쪽이고요. 특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 쪽인 외국인 매도세 이 부분은 일단 환율도 물론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보다도 어떤 금리가 미국이 정상화되고 단계적 금리 상승이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동안 유동성 때문에 확장시켰던 위험 자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신흥국이 가장 먼저 축소가 되는 관점 쪽에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MSCI 신흥지수 조정과 관련해서 중국을 늘리고 나머지 국가들을 줄인다라는 관점들도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그러면 미국의 금리 관련돼서 일단 이제부터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좋은 시그널은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기 관련된 변수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 금리 관련된 부분의 해석이 문제지 어떻게 보면 진퇴 양난일 수도 있다는 쪽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으로 그러면은 악재들이 한두 달만 고생하게 되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시장이 미래를 보면서 좀 견디려고 할 텐데 지금은 이제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같은 연말까지 대기하고 있는 변수가 기대감을 키울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악재 요인들로 더 작용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좋은 부분도 저희가 바라봐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시장의 반등 신호를 보는 것도 지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시그널이 좀 보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날씨처럼 안 보인다고 해야 되겠죠. 특히 어떤 시그널과 관련된 요인들은 나타날 수는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꼬여진 투자 심리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외국인들이 팔아도 버틴다, 견딜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팽배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들 보유하고 있는 단가와 관련해서 손절매 로스커지 될 수 있는 지수대까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일단 지금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 논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싸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코스피 실적과 관련돼서 올해 3분기, 4분기 그래도 예상하던 실적 대비해서 10%까지 감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2006년도 이후 최저치다라는 부분들이 싸다라는 논리의 가장 큰 또 대명사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싸다는 게 주가의 모멘텀이 되기보단 환경만 될 뿐이지 그를 불을 지필 수 있는 뭔가가 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무역전쟁 완화 시그널 여부인데 11월 29일 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G20 정상회담 전날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 기대감이 크다기보다는 일단 지금까지 격하게 으르렁대다가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는 하겠죠. 악수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눈빛이나 뭐 제스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점으로 해서 실무진 쪽에서의 여러 가지 좀 완화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란 일말의 기대감도 일단 11월 말까지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시장이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시장이나 아니면 정부나 이런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를 완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연준이 이어왔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스탠스를 조절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의 어떤 급락이나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바꿨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물론 어제 뉴스에는 연준 부의장이 조금 좀 완화된 뉘앙스를 풍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국내 정책이죠. 국내 정부가 제 기억으로는 어떤 연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뒤로 여태까지 어떤 여러 증시와 관련된, 그리고 산업 동향과 관련돼서 좀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정책들이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시장에 어떤 충격들이 들어오고 위축세가 들어왔을 때 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의 반등의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점검들 오늘 자세히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건 미국 쪽의 영향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간 선거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열흘 뒤에 치러지는데 여론조사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의 민주당 우세가 굳어진 상태고요. 상원은 공화당 우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막판까지 아마 팽팽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의 초점은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유지하느냐에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아무래도 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화당이 한 50석, 그리고 민주당이 44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원은 민주당이 205석, 공화당이 199석 정도로 다소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상원의 의석수 60석은 공화당이 좀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하원의 접전 지역이 31곳이나 되기 때문에 투표율에 따라서는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주식의 지금 시장 혹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쪽에서 지금 승리를 해야 바람직한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좀 유리한 쪽은 어느 쪽입니까?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네. 그 주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는 시나리오가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월가라든지 국제 그 연구기관들 쪽에서는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공약대로 하원을 집권하면은 인프라 투자가 탄력을 받게 되고요. 또 외교 정책도 지금보다는 좀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탄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 점에서는 상원의 그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정권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인데요. 지금과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조금 더 첨예될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확률이 낮은 것은 상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정권이 조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상원은 그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에는 정책 운영의 혼선이 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불안하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같이 그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보면 브렉시트 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도 그렇고 저점 찍고 바로 주식 시장이 도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혹시 중간 선거 이후에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식시장에는 좀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애노마리 현상이 항상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월 효과, 주말 효과, 소액 기업 효과, 소형주 효과, 반전 효과 등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도 이런 애노마리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1950년부터 2017년까지 67년간의 그 다우 지수의 연간 등락률을 보면은 대선 1년 전 해는 무려 15.8%로 다른 해보다 주가 상승폭이 컸고요. 또 중간 선거가 끝나는 11월 말과 비교해서 다음해 9월 말까지 주가 등락은 무려 8.7% 정도 올랐습니다. 연말까지 본다면 17.5%로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그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가 끝난다면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2년 뒤에 대선을 목표로 해서 현재 행정부가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처럼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고 민주당이 그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선거 뒤의 주가는 경험법칙상 이런 그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간 선거 뒤에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인 낙관론을 주셨는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실적 시즌이랑 그게 딱 물리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목할 포인트들이 분명히 몇몇에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톰슨 로이터라든지 IBES가 그 미국에서 그래도 S&P 500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잘 예측하는데요. 이번 그 3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을 보면은 최종 실적은 항상 예상보다 한 3% 포인트 정도 높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3분기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이런 그 실적 개선 효과가 좀 뚜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이익 증가가 매출 요인보다는 감세 효과 같은 이익률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감세 효과가 이제 앞으로 사라지고 경기 둔화 압력을 받게 되는 내년 1분기부터는 이익 증가율이 6.8% 그리고 내년 전체로 봤을 경우에 10.3%까지 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에너지나 금융, 소재, 정보기술은 4분기에 시장보다는 높은 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도 전체로 보면은 에너지, 소재, 자본재, 통신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그 주가 조정 시에는 소비재나 자본재, 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미국 증시 쪽으로도 좀 활발히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 증시 하락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은 사실 단편적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요인이 구체적으로 이런 미국의 조정을 부추겼는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세 차례 올해 들어와서 큰 폭의 조정을 보여왔는데요. 1차 조정은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3.2%까지 상승하면서 공포 지수가 큰 폭으로 뛰면서 증시가 하락이 찾아왔던 것이고요. 2차 조정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고요. 여기에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로 인해서 기술주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3차 조정 같은 경우에는 무역마찰 심화, 여기 장기 금리까지 3%로 뛰면서 주가 조정이 찾아왔는데요. 미국에서는 S&P 500 지수의 그 주가 변동 요인을 좀 분해를 해봤는데요. 무역 마찰이라든지 미국 내 금융 부분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주가 조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대신 미국의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은 여전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수면하에 좀 가라앉는다든지 그리고 2019년부터는 미국의 GDP 성장률 속도가 좀 둔화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앞으로는 계속 상승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더 강해질 것으로 미국에서는 좀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증시 지금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 우리 시장이 미국과 동조화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미국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은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증시 폭락의 구체적인 원인을 좀 다시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치 대비해서 현재 한 27% 이상 하락했는데요. 국내 그 불안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만으로도 쉽게 휘청거리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미국에서는 S&P 500을 주가 분해 요인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들으셨는데요. 이걸 그대로 한국에 적용을 하더라도 미국과 달리 기업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금융 요인 그리고 경기나 여타 다른 부분들이 모두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만 하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와의 상관계수가 0.9로 주가 동조가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국제 무역 체제에서 왕따시키기 위해서 중국 조항이라는 독소 조항을 동맹국들과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처럼 외국인의 이탈이라든 실적 부진 그리고 증시 수급 악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좀 변동성이 큰 사항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인 것은 중국이 4중전에서 민영기업 발전 정책이나 성장률 모델을 수출해서 내수로 바꾸기 위한 경제 대전환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우리 증시에서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호재는 앞으로도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식 중에 가장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는 소식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타결이 됐다,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지금 11월 29일로 일단 정상회담이 잠정 합의됐다라는 보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상회담 뒤에는 어느 정도 이 G2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G2 정상회담은 결코 많은 세부 사항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 정상 간의 만남도 1시간 남짓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무역 전쟁을 좀 끝내야지만 주시장이 좀 올라갈 텐데 수천 장의 무역 협정을 맺을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한 실무 협상이라든지 고위급 협상도 현재 진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G10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양국이 견해차만 확인하는 회담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극적인 타협을 만약 찾는다면은 아무래도 호재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미중 간의 신냉전 시대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미국은 큰 각오를 하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는 속내는 적자 축소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고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정책 채택을 공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은 관여 정책에서 억제 정책으로 이제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국 압력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를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당분간 반등은 지겠지만 반등 시마다 좀 보유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여전히 견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